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목희입니다. 자, 2025년의 시계바늘이 돌아가면서 우리 계좌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엔비디아였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유일한 서퍼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왕은 없다라는 말처럼 새로운 도전자가 칼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자고 있던 거인 구글이 제미나이 3.0이라는 무기를 들고 엔비디아의 성벽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AI는 무조건 엔비디아즈라며 초록색 버튼만 누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구글의 시간이다라며 빨간색 버튼으로 손을 옮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기업 비교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거대한 돈, 즉 스마트머니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물길을 추적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2026년까지 이어질 AI 투자의 승리 공식이 무엇인지,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한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지표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 국내에 상장된 주요 AI 관련 ETF들의 자금 유입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써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세상에 공개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차트의 흐름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으로만 미친 듯이 쏠리던 자금들이 갑자기 구글 밸류체인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은 겁니다. 구글이 이번엔 진짜네. 이거 장난이 아닌데 라고 말이죠. 실제로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 ETF의 순매수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쪽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상승세의 기울기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은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아니라 구글 연합과의 양강 구도 혹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구글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걸까요? 단순히 AI 모델 하나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구글이 가진 진짜 무서움은 바로 풀스택, 풀스택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면 재료를 키우는 농장도 필요하고 재료를 나르는 트럭도 필요하고 요리하는 주방과 셰프도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최고급 주방 도구 GPU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셰프들이 요리하려면 엔비디아의 칼과 프라이팬을 사야만 했죠. 그런데 구글은 다릅니다. 구글은 자기네 땅에서 농사도 짓고 데이터, 트럭도 있고 클라우드, 주방 도구도 직접 만들고 TPU, 식당도 운영합니다. 유튜브 검색, 이 모든 과정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AI 반도체, 바로 TPU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엔비디아 칩 써야지, 구글 칩은 성능이 좀 떨어져 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제미나이 3.0 시대로 오면서 그 격차가 확 줄었습니다. 게다가 구글에게는 믿음직한 우군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설계의 숨은 고수입니다. 구글이 나 이런 칩 만들고 싶은데 설계 좀 도와줘 라고 하면 브로드컴이 기가 막히게 그걸 구현해 줍니다. 최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사실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브로드컴이 우리 AI 반도체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마진율이 아주 조금 줄어들 것 같아 라고 말한 걸 시장이 과도하게 공포로 받아들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빵집에서 빵이 너무 잘 팔려서 밀가루를 더 비싼 걸 썼더니 빵 하나당 남는 이익률은 살짝 줄었습니다. 하지만 빵은 10배가 더 팔려요. 이게 망해가는 빵집인가요? 아니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빵집입니다. 지금 브로드컴과 구글의 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가 조정을 버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태워주는 기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사 쓰는 대신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기들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 같은 칩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구글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보시다 보면 광고 나오죠. 우리가 구글 검색할 때마다 광고 뜨죠. 여기서 쏟아지는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체 칩을 개발하고 우주 산업인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까지 해놨습니다. 심지어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글은 AI 기술을 개발하다가 조금 실패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스타트업이나 순수 AI 기업들은 돈을 못 벌면 바로 무너질 수 있죠. 이 맷집의 차이가 2025 연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경기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빚내서 투자하는 기업보다는 지갑 빵빵한 부자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돌고 돌아 결국 구글이구나라며 다시 짐을 싸서 구글 진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왕, 엔비디아는 이제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투자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제젠슨 황 회장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 AI 개발자들의 표준 언어인 쿠다 생태계를 쥐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쓰듯이 AI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써야만 개발이 편합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시장 점유율 90%, 95%를 독식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70%, 60%로 조금씩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장이라는 피자 자체가 라지 사이즈에서 패밀리 사이즈, 아니 운동장만 한 사이즈로 커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조금 뺏겨도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의 절대적인 크기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 즉 밸류에이션은 조금 낮아질 수 있어도 벌어들이는 이익 EPS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하기니까 엔비디아 주가 역시 꾸역꾸역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투자 상품의 변화입니다. ETF 시장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ETF 상품들의 구성 종목, 즉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내역을 보면 아주 소름 돋는 변화가 보입니다. 원래 구글 밸류체인이라는 이름의 ETF 안에도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구글도 엔비디아 칩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리밸런싱을 통해 이 비중을 확 줄이거나 아예 빼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웠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 그리고 구글의 TPU 생산을 도와주는 부품 회사들, 예를 들어 셀레스티카나 루멘텀 같은 기업들을 대거 채워 넣었습니다. 이건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구글 연합은 엔비디아 없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밸류체인 ETF는 엔비디아와 영혼의 파트너인 TSMC, 그리고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바야흐로 AI 시장이 구글 연합 대 엔비디아 연합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뚜렷하게 쪼개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양쪽 다 좋아 보이는데 반반무, 많이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승기를 잡은 것 같은 구글 쪽으로 배를 갈아타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시장을 보는 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라. 하지만 지금 썩고 있는 달걀은 빨리 빼내라.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잔뜩 담아놓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AI 거품론이 나올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실적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 인프라를 쥐고 있는 기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죠. 구글은 검색 광고와 유튜브로 숫자를 증명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칩 판매량으로 숫자를 증명합니다. 이 두 거인이 싸우는 동안 옆에서 콩고물을 주워 먹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 회사들이죠. 이런 기업들까지 포함된 AI 핵심 산업 액티브 ETF 같은 상품들도 최근 리밸런싱을 단행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에 싹 갈아엎으면서 컴퓨팅 인프라 비중을 1 위로 올렸습니다. 즉, 아직 AI 서비스로 돈 벌기는 멀었다. 지금 당장은 데이터 센터 짓고, 칩 깔고, 전기 끌어오는 인프라 투자가 먼저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더 많은 기업 탐방을 다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구글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깨어났고 엔비디아라는 맹수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양상은 1차전과는 다릅니다. 1차전이 누가 더 좋은 삽을 파느냐의 싸움이었다면 2차전은 누가 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도태될 것이고 누군가는 제2의 엔비디아가 되어 10배, 20배 성장할 것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ETF를 어떤 비율로 담아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일시적인 실적 충격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과연 줍줍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 드릴 겁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SK하이닉스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두 고래의 싸움에서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과연 새우등 터질 운명일까요? 아니면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꽃놀이패를 쥐게 될까요? 이 흐름을 놓치면 2025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내 계좌를 불려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쏟아질 예정이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숨 좀 고르고 물 한 모금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달릴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현상과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구글이 왜 칼을 갈았는지, 엔비디아가 왜 긴장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돈벼락을 맞느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글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야금야금 뺏어오며 하드웨어 시장까지 장악하는 구글 천하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블랙웰 칩을 성공시키며 역시 하드웨어는 넘볼 수 없다 라고 방어하는 기술 장벽 시나리오입니다. 재미있는 건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공통적으로 웃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교집합에 투자해야 안전합니다. 그 교집합에 있는 기업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잠시 후 2부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돈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면서 앞서 던졌던 핵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이 세기의 대결에서 양쪽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는 교집합,
즉 꽃놀이 피해를 쥐고 있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글의 TPU 등 엔비디아의 GPU 등 이 고성능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퍼날라주는 초고속 메모리 HBM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최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엔진을 누가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최근 리밸런싱된 엔비디아 밸류체인 ETF와 구글 밸류체인 ETF 양쪽 모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들이 서로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동맹이 아주 굳건하고 삼성전자는 최근 퀄리티 테스트 통과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와 구글 양쪽 모두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냐 구글이냐를 고민하다가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아예 이 둘에게 물건을 대주는 무기 상인인 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묵묵히 들고 가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 소위 말하는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갈림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구글이 날고 기어도 개발자들은 쓰던 거 쓴다. 쿠다, CU데이. 생태계는 절대 안 무너진다 라고 믿으신다면 엔비디아 밸류체인 비중을 6대4 혹은 7대3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엔비디아 본주도 좋지만 엔비디아와 영혼을 공유하는 파운드리 제왕 TSMC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칩은 전량 TSMC에서만 만들어지니까요. 엔비디아가 잘 되면 TSMC는 자동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맞춤복의 시대다.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는 엔비디아 칩 대신 싸고 효율 좋은 자체 칩 ASAC 이 대세가 된다라고 보신다면 구글 연합 쪽에 베팅하셔야 합니다. 이 진영의 핵심 장수는 단연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같은 빅테크들의 주문형 반도체를 도맡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빵집 비유 기억나시죠? 마진율 조금 줄어도 매출 총량이 폭발하면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갑니다. 지금 브로드컴 주가가 잠시 주춤할 때가 어쩌면 구글 연합이라는 버스에 가장 싸게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정류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계좌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바벨 전략기입니다. 양쪽 끝에 무거운 추를 다는 역기처럼 한쪽에는 확실한 현재의 1등인 엔비디아 진영을, 반대쪽에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미래의 1등인 구글 진영을 동시에 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1천만 원 있다면 500만 원은 엔비디아와 반도체 장비주에, 나머지 500만 원은 구글과 브로드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에 나누어 담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가 독주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고 구글이 역전하면 반대쪽에서 수익이 터지면서 서로의 리스크를 상쇄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숨은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오라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 이행 의무 RPO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계약은 따놨는데 아직 매출로 안 잡힌 앞으로 들어올 돈이 줄을 서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AI 개발사들이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써야 하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지경이라고 합니다. 즉,
AI 전쟁이 격해질수록 땅 주인 클라우드는 앉아서 임대료를 챙기는 구조가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이 예상대로 대박을 터뜨리고 구글의 추격을 따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전 고점을 뚫고 3조 달러, 4조 달러 클럽으로 직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구글이 망하느냐? 아닙니다. 구글은 AI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매출을 늘리며 실적으로 증명할 테니 완만한 우상향을 그릴 겁니다. 즉, 보수적으로 봐도 이 산업 전체는 여전히 성장기 초입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 시나리오, 즉 구글의 대방역이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제미나이 모델이 챗GPT를 압도하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엔비디아 칩 비싸서 못 쓰겠다, 구글 클라우드 쓰자 라고 돌아서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 PER 조정을 받으며 주가가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글과 브로드컴은 재평가 LE 레이팅을 받으며 주가가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구글 밸류체인 ETF를 선취매 해놓은 분들은 아마 짜릿한 수익률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점검하세요. 혹시 너무 초록색 엔비디아에만 몰빵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낙관적으로 소프트웨어 잡주들만 모아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챙기세요.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추매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셋째,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행간을 읽으세요. 브로드컴 실적 부진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AI 반도체 매출은 폭증했다 라는 내용을 찾아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포모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철수가 엔비디아로 2배 벌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구글 쪽으로 이동하며 다음 판을 짜고 있는데 뒤늦게 막차를 타면 설거지 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해지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는 게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다음 주인공이 될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기술 전쟁의 최종 승자는 결국 우리 인류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기술은 더 발전하고 우리는 더 똑똑하고 편리한 AI 비서를 싼 값에 누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이자 동시에 투자자입니다. 기술의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기업의 주인이 되어 자산 증식의 기쁨까지 누려야 진정한 승자 아닐까요? 구글이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우리는 그들의 성장에 올라타서 계좌를 불리면 그만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구글 연합 대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흐름을 알고 차트를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막연한 도박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진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온디바이스 AI 시장과 애플의 숨겨진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발굴해 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 바오 티엔 조조 다이 판나이
29 through 6000 key 2. Self-correction. The length seems short. I need to expand significantly to reach exactly 6,000 characters. I will add more detailed examples, elaborations on the ETF compositions mentioned in the reference, and more conversational fillers typical of a long voice script. Rewriting Part 2 to extend length and depth. 자, 2부의 문을 열면서 앞서 던졌던 아주 근원적이고도 핵심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이 세 개의 대결, 정말 피말리는 용호상박의 형국인데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뒤에서 웃고 있는 진정한 승자는 없을까요? 양쪽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TPU든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GPU든 이 고성능 인공지능 두뇌들이 멍청해지지 않고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퍼 날라주는 초고속 메모리, 바로 HBM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혹은 포르쉐든 차가 아무리 비싸고 엔진이 좋아도 최고급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엔진을 누가 만드느냐는 엔비디아와 구글의 싸움이지만 그 차에 들어가는 최고급 휘발유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휘발유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바로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리밸런싱한 포트폴리오 내역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엔비디아 밸류체인 ETF와 구글 밸류체인 ETF, 이름만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종목을 담고 있을 것 같지만 교집합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된 기업들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고래들이 서로 제발 나한테 먼저 메모리 좀 줘 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와의 동맹이 아주 굳건하다는 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뛸 때마다 하이닉스가 같이 춤을 추는 이유가 여기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동안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최근 퀄리티 테스트 통과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구글 같은 새로운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면서 우리는 삼성 메모리 쓸게 라고 손을 내밀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냐를 고민하다가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은 아예 이 복잡한 싸움의 판 밖에서 이 둘 모두에게 물건을 대주는 무기 상인, 즉 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묵묵히 그리고 뚝심 있게 들고 가는 것도 아주 훌륭하고 마음 편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 소위 말하는 알파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의 비유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계좌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구글이 날고 기어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은 이미 엔비디아 시스템에 적응했다. 이 락인, 럭인 효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쿠다, 치, 유데이. 생태계는 철옹성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엔비디아 밸류체인 비중을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높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엔비디아 주식만 사는 것도 좋지만 엔비디아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파운드리 제왕, 대만의 TSMC를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칩은 전량 TSMC 공장에서만 만들어지니까요. 엔비디아가 돈을 벌면 TSMC는 자동으로 아주 손쉽게 돈을 긁어모으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아니야,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어.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고 구하기 힘든 엔비디아 칩만 기다리다가는 사업 다 망한다. 싸고 효율 좋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자체, 칩, ASIC, 이 대세가 될 거야 라고 보신다면 과감하게 구글 연합 쪽으로 베팅하셔야 합니다. 이 진영의 핵심 장수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단연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단순히 구글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같은 거대 빅테크들이 우리도 우리만의 칩을 갖고 싶어 라고 할 때마다 찾아가는 해결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빵집 비유 기억나시죠? 밀가루 값이 좀 올라서 마진율이 10%에서 9%로 조금 줄어도 빵이 하루에 100개 팔리던 게 1000개, 10,000개가 팔리면 그 빵집 사장님은 재벌이 됩니다. 주가는 결국 그 절대적인 이익의 규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로드컴 주가가 잠시 주춤하고 시장이 오해하고 있을 때가 어쩌면 구글 연합이라는 고속열차에 가장 싼 티켓으로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전략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 바벨 아시죠? 양쪽 끝에 무거운 줄을 달고 균형을 잡는 운동기구입니다. 이것처럼 한쪽에는 확실한 현재의 1등인 엔비디아 진영을 담고 반대쪽에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미래의 1등인 구글 진영을 동시에 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투자금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00만 원은 엔비디아와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TSMC 같은 전통의 강호들에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구글과 브로드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 나누어 담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가 계속 독주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서 좋고, 만약 구글이 역전해서 엔비디아를 누르면 반대쪽에서 수익이 터지면서 서로의 리스크를 상쇄, 즉 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내 계좌 전체가 녹아내리는 참사는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숨은 복병이자 알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오라클은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그 속내를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이행 의무 RPO라는 수치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미 계약 도장은 다 찍어놨는데 아직 서비스를 다 못해줘서 매출로 잡히지 않은 돈, 즉 앞으로 들어올 게 확실한 돈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구글이나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AI 개발사들이 더 똑똑한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오라클 같은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써야 하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지경이라고 합니다. 즉, AI 전쟁이 격해질수록 누가 이기든 간에 땅 주인, 즉 클라우드 센터 주인은 앉아서 월세, 아니 시급으로 임대료를 챙기는 구조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니 딱 하나만 믿을 순 없고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이 예상대로 대박을 터뜨리고 발열 문제나 수율 문제 없이 쫙 깔리면서 구글의 추격을 따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3조 달러를 넘어 4조 달러 클럽으로 직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구글이 망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구글은 AI 반도체에서는 조금 밀릴지 몰라도 유튜브와 검색,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매출을 늘리며 실적으로 증명할 테니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겁니다. 즉, 보수적으로 봐도 이 AI 산업 전체는 여전히 성장기 초입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거품이 단단한 콘크리트로 바뀌는 과정인 셈이죠. 두 번째는 공격적 시나리오, 즉 구글의 대방역이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이 오픈AI의 챗GPT를 성능으로 압도하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야,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데 그냥 구글 클라우드 쓰자. 구글 TPU도 성능 좋더라 라고 돌아서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받아왔던 높은 밸류에이션, PER을 반납하고 조정을 받으며 주가가 횡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만년 2인자 취급을 받던 구글과 브로드컴은 시장에서 재평가, 리레이팅을 받으며 주가가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재평가입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 되는 건 실력이지만 10,000원짜리를 100,000원짜리로 봐주는 건 인식의 변화니까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구글 밸류체인 ETF를 선침해 해놓은 분들은 아마 올해 연말쯤 짜릿한 수익률을 계좌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혹은 내일 아침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점검하세요. 혹시 너무 초록색, 엔비디아에만 혹은 너무 특정 한 종목에만 몰빵되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너무 낙관적인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실적도 안 나오는 중소형 소프트웨어 잡주들만 잔뜩 모아놓지는 않았는지 내 계좌를 객관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반드시 챙기세요. 지금은 기술적 과도기라 변동성이 아주 큰 구간입니다. 주가가 10%, 20% 푹 빠졌을 때 와 싸다 하고 주워 담을 수 있는 현금이 주머니에 없다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하는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셋째,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행간을 읽는 연습을 하세요. 기자들은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뽑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부진, 주가 급락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고 겁먹지 말고 기사 본문 속에 있는 하지만 AI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폭증했다 라는 진짜 팩트를 찾아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포모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철수가 엔비디아로 2배 벌었다더라. 직장 동료 김대리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하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당장 묻지마.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꽤 많이 이동했고 구글 쪽으로 판을 새로 짜고 있는데 뒤늦게 이미 떠난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는 넘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투자는 남들이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냉정해지고 남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용기를 내서 받아내는 심리게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다음 무대의 주인공이 될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소수목키 구독자님들의 필승 전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기술 전쟁, 플랫폼 전쟁의 최종 승자는 결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인류라는 점입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오픈AI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가격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한 AI 비서를 점점 더 싼 값에 누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기술의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기업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를 나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해야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구글이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장에 올라타서 계좌를 불리면 그만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구글 연합 대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 그리고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이 큰 흐름을 알고 차트를 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빨간불, 파란불만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막연한 감이나 도박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가진 즐거운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온디바이스 AI 시장, 그리고 애플이 숨겨놓은 비밀 병기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챙기시고 멘탈 잡으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그리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밤새워 발굴해 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른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